안녕하세요. 풋솔로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신발 해부를 집도할 닥터 모세입니다. 오늘 신발 해부학 시간에 준비한 신발은 뉴발란스의 프레시 폼 X 1080 버전 13 모델입니다. 편한 운동화 하면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시는 브랜드가 있죠. 뉴발란스입니다. 뉴발란스는 역사와 전통이 깊은 브랜드인 만큼 정말 다양한 라인업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뉴발란스 대표 중립 러닝화 폼 X 1080 버전 13을 제가 지난 1년간 신어보고 해부해 보려 합니다. 스티브 잡스의 신발 뉴발란스, 본격적으로 신발 해부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신발 해부 전에 1080도 키 몸무게 재볼게요. 캘리퍼로 토박스에서 가장 넓은 부분 측정해 보겠습니다. 98.2mm 나왔고요. 다음은 하인드풋 힐 영역에서 가장 폭이 넓은 부분 역시 미드솔 레벨에서 측정해 보겠습니다. 83.3mm 나왔습니다. 발가락이 모이는 가장 좁은 팁토박스 부분도 측정해 봐야겠죠? 81.5mm 나왔습니다. 프레시폼이라는 이름만 들어서는 가벼울 것 같은데 307g 나오네요. 370g대의 호카 본디보다는 완전 가볍네요. 드디어 정상 체중 발견. 자, 기본 신체 검사했으니 1080도 엑스레이 검사해 봐야겠죠? 전면 엑스레이를 먼저 찍고 측면 엑스레이도 찍고 그 다음에 제가 1080을 착용한 상태에서 다시 한번 엑스레이를 찍고 분석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신발 해부학에 사용된 1080 모델은 285mm 4E 엑스트라 와이드 버전 모델입니다. 우선 전면 엑스레이를 계측해 보았더니 토박스 부분 가장 넓은 부분은 124mm 측정되었고요. 중간 아치 부분은 96mm, 마지막으로 힐컵 부분에서 가장 넓은 부분은 97mm 측정되었습니다. 엑스레이 검사에서도 발볼러를 위한 러닝화임을 입증하네요. 다음은 측면 엑스레이 분석입니다. 우선 발가락이 들어가는 토박스 부분의 높이를 측정해보면 가장 앞부분은 25mm, 약간 뒷부분은 32mm였습니다. 토박스의 끝부분이 바닥에서 얼마나 높이 떨어져 있는지 토 스프링 각도를 측정해 보았더니 24도 나왔습니다. 뒤꿈치 힐 락커는 32도 측정되었습니다. 이렇게 신발 앞뒤 락커가 클수록 발에 부상이 있거나 수술받은 경우 자연스러운 발구름을 유도하기 때문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엑스레이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제 오른발 제일 넓은 발볼을 측정해 보았더니 106mm 체크되었습니다. 1080을 신고 나서 찍어 보았더니 104mm 체크되었습니다. 약 2mm 정도밖에 폭이 안 줄어들었는데 기존 호카, 카야노가 5mm씩 줄은 걸 생각하면 1080은 착용 시 발의 압박이 거의 없는 수준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러닝뿐만 아니라 장시간 서서 일을 하시거나 발이 쉽게 붓는 분들에게 아주 적합한 신발이라 생각합니다. 1080의 어퍼 소재는 뉴발란스가 자사의 프리미엄 러닝화의 소재로 쓰이는 하이포니트 기술을 사용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이포니트 기술은 신발의 각 구획마다 다른 직조 패턴으로 견고함, 통풍성, 유연성, 3박자를 갖추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토박스 부분은 루스하게 직조되어 통풍성이 좋고 미드풋은 좀 더 치밀하게 직조되어 견고합니다. 힐컵 부분은 뒤꿈치가 미끄러지지 않게 견고하게 직조되어 있습니다. 1080의 큰 특징인 푹신한 미드솔은 이렇게 손가락으로 눌러도 물렁물렁 합니다. 아웃솔은 러닝화답게 직진 방향으로만 트랙션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1080을 착용해 보겠습니다. 우선 옆면에서 보시면 지난 아식스 카야노 영상과 비교해서 발구르기가 확연한 차이를 보입니다. 딱 봐도 두툼한 뒤꿈치 미드솔은 푹신푹신합니다. 호카 본디와 한번 비교해 보시죠. 1080으로 꽈배기를 만들어서 토저널 스테빌리티를 확인해 봅니다. 카야노 영상과 비교해 보시면 확실히 미드풋에 쉔크 구조가 없다 보니 두툼해도 쉽게 비틀어지는 게 느껴집니다. 1080의 여름철 그리고 겨울철 러닝 시의 꺾임 탄성 차이를 보기 위해 상온에서 그리고 냉장고에서 얼린 다음에 체크해 보았습니다. 쫙 굽혀보니 상온에서 18, 얼리고 나서는 21 정도로 아식스 카야노처럼 큰 힘 안 들이고 굽혀집니다. 두터운 미드솔에 비해 상당히 부드러운 탄성임을 알 수 있습니다. 1080의 통기성을 상온에서 측정해 봤는데요. 어퍼 메쉬는 25.6도, 신발 내부는 27도 측정되었습니다. 러닝 시 발생하는 열을 얼마나 흡수하는지 보기 위해
히팅을 하고 온도를 측정해 보겠습니다. 어퍼 메쉬는 86.3도, 내부는 80.1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이제 1080이 얼마나 빨리 열을 배출하는지 30초 쿨링 타임 후 다시 온도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퍼 메쉬는 56.9도, 신발 내부는 49.9도로 확인되었습니다. 비율로 보면 어퍼 메쉬는 약 35%, 내부는 약 38% 정도의 열 배출이 되었습니다. 자, 1080을 본격해보기 전에 마취가스 주입하면서 통기성을 살펴보죠. 보시는 대로 하이포니트 기술로 운동화의 어퍼 메쉬에서 대부분의 통기성이 이루어지고 미드풋과 하인드풋 영역에서는 가스 배출이 거의 되지 않습니다. 1080 내부를 보기 위해 본격적으로 해부해 보겠습니다. 안으로 가른 이후 어퍼 메쉬의 비투과성은 방금 가스 배출이 잘 되었던 토박스 부분은 확실히 비투과가 잘 되고 미드풋 영역은 잘 되지 않습니다. 자, 현미경으로 18배 확대해서 자세히 메쉬의 구조를 살펴보면 촘촘하게 직조된 부분과 견고하게 촘촘히 직조된 영역이 있습니다. 이런 구조가 발에 감기는 듯한 착화감의 큰 요인인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단면을 살펴보면 4풋의 스택 하잇은 22.65, 뒤꿈치의 힐 스택 하잇은 28.83 체크됩니다. 따라서 오프셋이 6.2mm 나왔는데요. 이는 뉴발란스의 공식 자료와 일치합니다. 6mm 오프셋은 미드 레인지 오프셋이라 일상화로도 아주 좋아 보입니다. 다음은 1080 미드솔의 충격 흡수력, 탄성 측정해 봅니다. 18.5cm 측정되었는데 기존 호카 본디, 아식스 카야노의 드랍 테스트와 비교해 보시죠. 확실히 프레쉬폼 X 미드솔이 충격 흡수력이 높고 푹신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얼마나 푹신한지 눌러보겠습니다. 4풋은 9.5, 하인드풋은 10.5 정도로 신발의 앞뒤 모두 큰 차이 나지 않게 물컹한 쿠셔닝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웃솔은 54, 62로 4풋과 하인드풋 영역 모두 내구성은 좋아 보입니다. 겨울에 얼마나 딱딱해지는지 보기 위해 얼려보고 다시 테스트해 봅니다. 4풋 미드솔은 9.5에서 13, 하인드풋 미드솔은 10.5에서 14.5로 둘 다 딱딱해지는 건 동일한데 확실한 건 얼린 후에도 호카 본디와 아식스 카야노보다 푹신한 쿠셔닝을 유지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내구성 해부 실험입니다. 먼저 가장 많은 마찰이 일어나는 토박스 부분은 특수 코팅이나 톱캡이 없는데도 마모가 잘 되지 않습니다. 자, 다음은 아웃솔을 갈아보겠습니다. 아웃솔 역시 흠집만 살짝 날 정도로 내구성이 아주 좋아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힐 카운터 부분 갈아보겠습니다. 역시 쉽게 해지지 않습니다. 뉴발란스의 어퍼 메쉬 소재 내구성 아주 튼튼합니다. 많은 라인업 중 프레쉬폼 X 미드솔이 장착된 1080은 뉴발란스의 대표적인 중립 러닝화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1080 시리즈를 좋아하는 이유는 발볼이 넓은, 발볼러가 많은 우리나라 러너들에게 다양한 발볼 선택지를 제공해 주기 때문입니다. 일반 발볼 D부터 2E 그리고 엑스트라 와이드인 4E까지 본인의 발볼에 맞춘 러닝화 선택은 정말로 소수의 러닝화만 제공합니다. 두 번째로 기존 프레쉬폼에서 프레쉬폼 X로 업그레이드된 미드솔 쿠션감은 정말로 손꼽히게 푹신합니다. 물론 이런 쿠션 정도의 선호도는 개인차가 많이 있습니다. 자, 발볼러 풋얼러지 구독자분들도 뉴발란스 1080 시도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신발 해부 집도의 닥터 모세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